또 지수를 조금 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은 20선 위에 위치해 있고 60선 저항을 받고 있고, 다시 코스피는 20선 돌파를 했다가 오늘 개파락 다음에 6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하 여부인데, 일단 주요국 중에 ECB와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ECB 유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쭉 오르고 난 다음에 23년 9월부터 24년 4월까지 계속해서 4.5% 동결을 했다가 이번 6월에 4.25%로 한 단계 인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역시 23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5%로 유지를 하다가 이번 6월에 며칠 전에 4.75%로 한 단계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주요국 유럽과 캐나다가 한 단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 선제적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유럽과 캐나다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미국보다 먼저 내렸다. 미국이 내리는 걸 확인하기도 전에 내렸다라는 것은, 자, 유럽과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무 힘들다. 야,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숨통 좀 트이자. 요것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GDP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좋지가 않잖아요. 금리는 금리대로, 일단 경제는 경제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중요한 또 지표 발표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24년 6월 10일 수요일,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자, 우리나라는 한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더 중요한 시장 영향력이 더 중요한 미국 증시를 보면은 21시 30분, 자,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죠, 그죠? 요것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이번에 예측치는 3.4%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은 실제가 3.4%였거든요. 이제 동결로 예측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오르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물가가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3%대에서 지금 갇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자, 요것을 주식 차트로 생각을 한다면은 시세가 나오고 또 시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권 횡보 장세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말은 앞으로 박스권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하기 전에 장기간 횡보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이 박스권 위로,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가 상승하는지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지부진한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번 예측을 동결로 예측했는데, 자, 3.3% 이하로 인플레가 더 잡힌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3.5% 이상, 3.5, 3.6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충격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3.4%로 나온다면은 지금 현상과 무난하게 상승을 한다 그래도 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무난한 상승,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9시 반에 발표되는 요것을 좀 봐야 된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요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 원유 재고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자, 목요일로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FOMC 기자회견, 또 FOMC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과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이 발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 반, 목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은 뉴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또 FOMC 멤버 연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연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잘 들어보면 좋고, 일단 이 기자회견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가 동결인지 인하인지,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동결로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뭐 크게 뭐 반응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건 멘트가 중요하겠죠. 비둘기파가 많냐, 매파가 많냐. 동결로 나오더라도 매파가 많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FOMC 기자회견 소화 기간에 좀 하락을 염두를 해봐야 되고,
비둘기파가 많다. 즉 몇 달 내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2번, 3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시장에선 또 긍정적으로 상승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수요일, 목요일 요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FOMC가 있으니까 물론 저기서 다 좋게만 나온다면은 증시가 바로 뭐 반등하고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 좋은 것도 우리 항상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항상 CPI와 FOMC 회의 다음에는 소화기간을 거쳤던 역사가 더 많으니까 일단 좀 안전하게 수요일과 목요일로 가면 갈수록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도 조금 더 늘려서 혹여나 내려가면은 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현금 확보, 반대로 내려간다면 손실을 줄 수 있는 현금 확보. 자, 수요일 목요일로 가면 갈수록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안전만 생각한다면,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다 넣어서 수요일 목요일 다 좋게 나오고 급등하면 크게 먹는 것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안전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조금 고무적으로 볼 것은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지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지 한번 눌렀다 갈지 그것은 수요일 목요일 지나봐야 알지만 일단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 코스피는 여기,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기, 전저점 여기 쌍바닥 만들어줬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조정을 받으러 내려간다면은 그 다음 상승을 했을 때 정확히 전저점 맞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전저점 위에서 짝꿍댕이를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선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전저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저점 매수 가이드를 이 전저점 대를 보면서 가이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점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위치를 요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코스닥으로 들어가면은 직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저점 위에서 이 시세의 중간 정도 되는 20선 근방에서 여기 매볼 때 요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20선 깨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저점대를 가이드를 잡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 가이드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지난주에 상승을 해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쭉 늘어났거든요. 자, 요건 괜찮은 것 같다. 하락하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들어왔다. 선매집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미증시는 계속 강하죠. 그죠? 하지만 S&P 500 윗꼬리가 달렸고 뭐 혹시나 기회를 준다면은 20선 가까이 또 20선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여기 또 매집 가능한 구간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공포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공포 쪽으로 좀 살짝 가고 있습니다. 탐욕 2번 저점 찍어줬고 다시 올라온다면은 전고점 때 여기서부터 뭐 매집 들어가 볼 수 있는 위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을 본다면은 수요일로 가면 갈수록 좀 비중을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에 매입을 해서 돌아나가는 그러면 12, 13일까지 비중을 주식 비중을 이렇게 좀 줄였다가 12, 13일 다음에 14, 15 소화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6월 중순에서 말로 갈수록 비중을 점점 늘려서 6월 넷째 주, 다섯째 주 반등을 노리는 요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조정을 받을 때의 시나리오인 거고 뭐 갑자기 또 계속해서 급등하지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식 비중을 줄였는데 있는 비중에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주식을 빨리 넣을 수 있는 종목 공부도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양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그 양방향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